네, 그럼 지금부터는 정치평론가 모시고 22대 총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서 개혁신당과 녹색정당 관계자들과 함께 제3지대 그리고 진보 진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또 이번 총선의 큰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몸집을 키우고 있는 제3지대와 진보 진영. 이번 40 총선에서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그들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여전히 지금 뭐 통합 과정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3지대 신당 같은 경우에 그야말로 빅텐트가 쳐져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상당히 영향이 클 것 같고요. 진보 진영도 사실은 그 통합이 이제 관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 진보 진영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내부 노선 투쟁이 이제 격심하다 보니까 지금 막 세 갈래 네 갈래로 막 다 흩어져 있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진보당하고 정의당이 좀 나뉘어 있고 그런데 보면 이야기 들어보면 별로 이렇게 서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국면에서는 뭐 연대를 하든 뭐 어떤 형태로든 이제 통합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가 그 성사되는가 여부에 따라서 역시 좀 이제 그 의석수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진보당이 다 통합하더라도 아마 5% 이상 득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예. 역시 이제 좀 더 많은 이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제3지대 신당인데 통합을 해서 만약에 남김없이 지지율을 다 끌어올린다면 뭐 한 15% 플러스 알파가 이제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향후에 우리가 좀 많이 좀 면밀하게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관전 생각합니다. 포인트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역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양당은 좀 신중한 건지 아니면은 뭔가 준비가 늦어지는 건지 늦어지는 모양새인데요.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준비는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뭐 공천 이제 과정에 이제 들어간 상태죠. 그래서 뭐 조만간 이제 뭐 이 공천 작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예. 대진표가 대강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양당 모두 두 거대 정당이 공천 절차를 지금 상당히 지금 자꾸 지연시키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3지대 신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천을 빨리 진행을 했다가 이제 공천 탈락자들이 대거 뭐 이렇게 탈당을 하고 신당 쪽으로 합류하게 되면 아무래도 선거에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뒤로 이제 가져가서 최종적으로 이제 해서 어떻게 보면 탈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탈당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도록 그렇게 지금 이제 가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양당 모두 지금 사실은 지지율을 보면 박스권을 못 벗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역시 그 수도권 같은 데서는 의외로 이제 격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상대방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안 그래도 지금 한쪽에는 친윤공천, 한쪽에서는 친명공천 되고 물갈이가 좀 예고가 돼 있기도 하지만 물갈이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전략공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럼 전략공천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이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이제 지점들이 많아지는 거죠. 예컨대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 민주당이 끝까지 지켜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떤 후보를 내놓느냐, 그러니까 김태우 후보를 내놓느냐 마느냐를 보다가 딱 그쪽으로 가닥이 잡히니까 곧바로 전략공천, 그래서 경찰 출신, 그래서 검경 구도를 딱 만들었잖아요. 이번에도 양당 모두 그렇게 눈치 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전략공천 지역이 의외로 많고 또 그 시점도 최종적으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시점도 굉장히 선거에 임박한 시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당도 그렇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눈치를 굉장히 면밀하게 보면서 전략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특히 서울은 압승을 또 거두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도 좀 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대략 이제 유리한 구도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이제 정권 심판론 분위기가 조금 더 이제 강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지난 총선에는 압승을 했는데 지난 또 대선 또 그 이어서 지방선거 때는 의외로 이 국민의힘이 또 이 득표를 또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서울 특히 뭐 이 서쪽 지역이라든가 남부 지역에서도 그런 상태여서
안심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상당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이제 쓰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3선 중진의 경우 공천 페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월 3일까지 공천 신청을 받는데요.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라든지 준비 과정은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네, 이미 이제 공천 룰을 이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공관이 뜨자마자 이제 공천 룰을 발표했는데 이미 그때 보면 중진들 현역한테 굉장히 불리하도록 이렇게 공천 룰이 만들어졌어요. 컷오프도 많이 할 뿐만 예. 아니라 또 감산도 감점이죠. 감점도 많이 주고 뭐 이런 식이 지금 돼 있어서 안 그래도 불만이 좀 굉장히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더 가혹하게 지금 조건을 적용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과연 지금 뭐 그 현역 내지는 특히 중진급들 같은 경우에는 살아남을 현역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 이런 얘기가 이제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사실은 지난번에 인유한 혁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인위원장이 나서가지고 지금 영남권의 중진들 좀 수도권 험지로 출마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하기도 했었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미 그때 사실은 방향이 어느 정도 잡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영남권의 중진들이 수도권으로 이제 대거 출마했을 때 수도권 유권자들이 과연 그걸 좋아하겠냐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특히 텃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하던 그야말로 약간 국민들이 보기엔 기득권 세력화된 그런 정치인들이 대거 올라와서 우리 동네에 출마한다? 그럼 서울 유권자들 싫어하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그건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도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 중진들은 사실은 가능하면 불출마해줬으면 하는 이제 바람인 거고 이제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사실은 수도권 선거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내보내는 인사들보다 더 참신한 인사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예. 사실은 승산이 없죠. 그 예. 부분을 지금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좀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 중진의 공천 페널티 이외에도 또 서울의 경우 일부 선거구에 검찰 출신의 전략 공천을 하겠다. 국민의힘 측에서 이런 말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 부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경쟁력이 좀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좀 의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그 전략적 선택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국민의힘 내에서 이른바 친윤 공천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단 말이에요. 친윤 공천 내지 검사 공천 대거 이루어질 거다. 그걸 위해서 이제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뭐 친윤 지도부 만들었고 이번에도 비대위 사실 통합 비대위 또는 혁신 비대위를 만들길 기대했는데 역시 한동훈 전 장관을 이제 픽해서 친윤 비대위를 좀 만들어 놓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공천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수도권에 있는 중도층들이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검사들을 대거 이쪽에 투입한다?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죠. 예.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라도 많이 내보내서 몇 명이라도 건지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그런 선택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분위기 하에서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3지대, 진보 진영,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각 당의 상황을 좀 지켜봤는데요. 끝으로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당의 공천 작업이 그야말로 큰 잡음 없이 마무리가 되느냐, 아니면 공천 과정에서 갈등이 극에 달하느냐, 이걸 우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이제 그 양당 중에 어느 당이 굉장히 인기가 좋고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양당 모두 인기가 없는 상태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서로 누가 잘하나 경쟁이 아니고 지난 대선 때처럼 누가 못하나 경쟁 비슷하게 좀 돼 있어서 예.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이 악재가 많이 불거지는 쪽이 이제 불리하죠. 특히 내부 갈등이 이제 돼가지고 총선 때 이제 그 전력 투구가 할 수 없는 지역 내에서도 그러니까 조직들이 가동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이제 봉착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번처럼 이제 친윤 공천, 친명 공천을 강행하는 상황에선 더 그렇다. 그 관리를 이제 얼마나 잘해내는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번에 그 제3지대 신당 가운데서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 이 정책 공약을 가지고 지금 승부수를 띄웠단 말이에요. 그게 또 의외로 좀 반응이 좋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양당이 과거처럼 이제 그냥 기존에 있던 공약집 대략 이제 그냥 한두 군데 고쳐서 이렇게 재탕3탕으로 내놓는 식으로 과연 대응했을 때 이게 과연 승산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뭐 선거 막판 되면 아시다시피 막 투척성 공약들을 마구 내놓기는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꽤 그래도 나름 신경 써서 내놓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정책 경쟁을 좀 이제 보는 그런 맛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당 두 거대 정당의 기본 구도 하에서 제3지대 신당이 과연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뭐 소구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양당의 운명도 결정되고 제3지대 신당의 이제 역할도 이제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님과 함께 22대 총선과 또 정당별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